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 2회 컴퓨터 활용력 1급 실기 액세스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학습할 내용은 교재에서 학습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평이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다만 그룹 쿼리에서 요약 옵션으로 마지막 값을 지정하는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자, 이건 문제의 조건으로 제시가 되지 않아서 수험생이 결과 그림을 보고서 판단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하지만 지정 방법이 어렵지 않으므로 한 번만 학습하면 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미완성된 테이블을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완성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1번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자, 각 4점. 여기서 각 4점이 의미하는 것은 그렇죠. 원문자 한 개당 4점씩 부분 점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관련된 문제는 총 5개의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1번과 관련된 배점은 총 20점이 되는 건 알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시험 과목 테이블이네요. 자, 시험 과목 테이블의 맨 앞에 과목 코드 필드를 추가하고 데이터 형식을 일련 번호 형식으로 설정하시오. 자, 필드 추가하는 거죠. 자, 근데 필드가 맨 앞에 필드를 추가하고 추가된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일련 번호 형식으로 설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파일을 내면 그렇죠. 암호 입력 대상자가 나타나죠. 자, 암호 입력 대상자가 나타나면 암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암호는 문제집 맨 앞장에 있습니다. 자, 문제집 맨 앞장에 있는 암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77별 490. 자,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거나 엔터를 누르면 그렇죠. 파일이 열리죠. 자, 보안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면 당황하지 말고 오른쪽 끝에 있는 컨텐츠 사용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작업할 테이블이 시험 과목 테이블이죠. 시험 과목 테이블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자, 맨 앞에 그렇죠. 지금 맨 앞에 과목명이 있는데 이 앞에 필드를 추가하는 거죠. 자, 그럼 필드 제일 앞에 필드에서 인서트 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필드 선택을 하고 첫 번째는 필드 선택하고 인서트 키를 누르면 그렇죠. 여기 필드 선택 부분 있죠. 필드 선택기 부분. 자, 필드 선택기 부분에서 맨 앞에 있는 필드를 선택한 다음에 인서트를 누르면 된다는 것. 자, 그럼 빈 공간이 하나가 추가됐죠. 자, 여기에 과목 코드 추가할 필드명을 입력하고 엔터.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 형식은 그렇죠. 텍스트로 지정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일렬번호로 변경을 하면 되겠죠. 이제 제시된 대로. 자, 과목 코드라는 필드를 추가했고 데이터 형식을 일련번호로 변경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테이블이 바뀌었네요. 이번엔 접수 테이블. 자, 두 번째 지시사항은 접수 테이블의 접수 방법 필드는 홈페이지와 코참 패스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기 추가 설정하시오. 자, 제시된 두 개의 값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하는 방법. 연산자 두 개를 이용할 수 있죠. 인 연산자를 이용하거나 오화 연산자를 이용하면 되는데 제시된 연산자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든 관계가 없는 거죠. 자, 편한 방법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인을 많이 사용하긴 하죠. 교재에서도 인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유효성 검사 규칙 속성에 인 가로 안에 입력할 두 값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나열하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오화를 이용해서 홈페이지 코참 패스를 오화 연산자를 이용해서도 나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하든 관계는 없어요. 자, 그럼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는 유효성 검사 규칙 속성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이 바뀌었으니까 시험 과목 테이블은 닫고 저장하고 다음 작업할 테이블이 접수 테이블이죠. 접수 테이블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자, 작업할 필드가 접수 방법이네요. 접수 방법 속성은 유효성 검사 규칙. 자, 문제 제시된 그렇죠. 조건에 맞게끔 작업하는 방법 두 가지로 했죠. 인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 먼저 볼게요. 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홈페이지와 홈페이지 또는 코참 패스를 큰 따옴표 안에 입력하여 나열해 주거나 혹은 오화 연산자를 이용할 경우는 큰 따옴표 두 개의 내용을 오화 연산자로 연결해서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문제의 연산자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 방법 다 유효한 거죠.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상 볼게요. 접수 테이블의 접수 이시 필드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새로운 레코드 추가 시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와 시간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보통 오늘 날짜는 많이 봤었죠. 그죠? da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dat. 자, 근데 시간까지 입력되래요. 그럴 경우는 그렇죠. now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레코드가 추가될 때 기본적으로 어떠한 값이 표시되도록 해라. 이럴 경우는 기본값 속성을 이용하면 되겠죠. 기본값 속성에 그렇죠. now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date나 now라는 함수를 사용할 경우는 반드시 함수라는 걸 표기하기 위해서, 인식시키기 위해서 뒤에 괄호를 꼭 붙여줘야 한다는 것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붙이지 않을 경우는 그냥 문자열로 인식해버려요.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기본값 속성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할 필드가 접수 일시 있네요. 접수 일시 그리고 기본값 속성. 자, 기본값 속성 그죠? 날짜일 경우는 dat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날짜와 시간까지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now라는 함수를 이용해야겠죠. 자, 함수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뒤에 가로를 붙여야 됩니다. 자, 특히 date 같은 경우, 자, now는 자동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now는 그냥 now만 입력해도 자, 이렇게 함수로 자동 인식해서 뒤에 가로가 붙긴 한데 date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date만 입력할 경우는 dat라는 문자열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date 함수일 경우는 뒤에 가로를 붙여준다는 것. 자, 지금 어때요? 나오죠? 날짜와 시간까지 함께 표시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now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기본값을 설정해 봤습니다. 자, 네 번째 지상 볼게요. 테이블이 또 바뀌었네요. 자, 회원 테이블에 있는 주민번호 필드는 890214-1 뒤에는 별별별 즉 생년월일과 그 다음 성별을 의미하는 뒤쪽에 첫 번째 숫자까지는 입력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별별별 그렇죠. 별로 보이지 않게끔 입력한다는 것. 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입력하는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자, 세부 조건 볼게요. 숫자 입력은 0에서 9까지의 숫자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할 것. 자, 반드시 필수 속성 그렇죠. 입력 마스크 대칭 문자 0을 이용해서 입력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하이픈 기호도 함께 전용하고, 자, 입력 마스크 입력할 때, 그죠? 입력 마스크로 지정된 곳에 값이 입력될 때 기호, 하이픈과 같은 기호도 함께 저장하고, 자, 그 다음 자료 입력 시 화면에 표시되는 기호는 0으로 설정할 것. 자, 우리 입력 마스크 설정할 때 크게 세 부분으로 설정을 하죠. 제일 첫 번째가 입력 마스크 지정 부분, 설정 부분. 그 다음 두 번째는, 그쵸. 지금 입력 마스크 입력할 때 값과 함께 입력되는 기호의 저장 여부. 세 번째 마지막은 화면에 표시되는 문자 지정 부분. 자, 이와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사용자 지정 기호, 서식 문자 저장 여부. 자, 이 서식 문자 저장 여부가 뭐예요? 그렇죠. 중간에 하이픈 기호도 함께 저장하고, 자, 이 부분을 설정할 때가 두 번째 영역이에요. 어떻게 설정해요? 함께 저장할 때는 0으로 지정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은 입력 자리 표시 문자는 자료 입력 시 화면에 표시되는 기호. 이 세 번째 조건이 있네요. 0으로 설정할 것. 자, 입력 자리 표시 문자도 0으로 지정하래요. 자, 그럼 첫 번째 부분은 그렇죠. 890214-1 별별별. 자, 이 부분에 대한 설정 부분이죠. 자, 이 숫자 입력 부분은 뭐로 지정하래요? 입력 마스크 대칭 문자. 그렇죠. 0부터 9까지 숫자가 반드시 입력되는 필수. 그렇죠? 0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숫자가 입력되는 부분에는 000-0까지 하고 뒤에 부분 어때요? 6자리는 그렇죠. 별로 표시되도록 이와 같이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마스크 크게 세 부분으로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실제 입력 마스크를 지정하는 부분. 두 번째는 함께 입력되는 기호의 저장 여부. 마지막 자리는 입력 마스크 표시되는 부분에 표시될 문자. 자, 여기선 그렇죠. 지금 문제 제시된 이와 같이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제시된 조건에 맞게끔 입력 마스크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이 또 바뀌었죠? 자, 이 테이블 닫고 저장하고, 자, 기존 속성이 변경됐으니까 기존 데이터 속성, 변경된 속성이 맞는지 규칙 테스트 진행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얘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할 테이블은 회원 테이블,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작업할 필드는 주민번호 필드가 되겠네요. 입력 마스크.
자, 그게 세 부분이었죠. 첫 번째, 그렇죠?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를 이용했고 직접 지정하는 거죠. 앞에 생년월일 6글자와 000 다시 뒤에 성별을 의미하는 첫 번째 자리까지는 0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그렇죠? 별로 표시되게끔 별 문자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미콜론. 두 번째 영역이 뭐예요? 자, 같이 입력되는 하이프라는 기호의 저장 여부죠. 함께 저장할 거니까 0으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자, 입력될 자리에 표시될 문자 0으로 지정하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0으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입력 마스크는 이와 같이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지상 볼게요. 회원 테이블에 있는 전화번호 필드는 반드시 입력되고, 반드시 입력되는 게 뭐예요? 꼭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된다는 거죠. 필수 속성이죠. 필수 속성을 예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빈 문자열에 허용되지 않도록 설정하라. 빈 문자열 허용 속성을 아니오로 지정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전화번호 필드에 대해서 필수 속성은 예로, 빈 문자열 허용 속성은 아니오로 지정하면 되겠죠. 자, 그럼 필수 속성과 빈 문자열 허용 속성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할 필드가 전화번호 필드죠. 여기 있네요. 먼저 필수 속성 여기 있네요. 필수 속성 예 아니요. 자, 예 아니요 속성 변경할 경우는 속성명을 더블 클릭하면 빠르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얘를 변경됐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빈 문자열 허용 속성. 자, 빈 문자열 허용도 예 아니요죠. 자, 속성명을 더블 클릭해서 빠르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 자, 속성명이 많을 경우는 그래요. 속성명이 많을 경우는 목록 단추를 클릭해서 변경을 하는데 이와 같이 속성명이 예 아니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인 경우는 속성명을 더블 클릭해서 빠르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 팁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작업이 완료됐으니까 닫고 저장. 자, 속성이 변경됐으니까 기존 데이터에 대한 규칙 테스트 얘를 누르면 되겠죠. 자, 이어서 문제 2번 볼게요. 접수 테이블에 있는 자격 코드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자, 조회 속성 설정하는 문제네요. 자, 제시된 지시사항을 먼저 볼게요. 자격 테이블의 자격 코드, 자격 명칭. 자, 지금 접수 테이블의 자격 코드 필드에 대해서 자격 테이블에 있는 두 개의 필드, 자격 코드와 자격 명칭을 그렇죠, 조회할 수 있게끔 연결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지정하면 되는 거죠. 행 원본 속성에 select, 자격 코드, 자격 명칭, from 자격. 이렇게 SQL문을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익숙하신 분들은. 자, 근데 어려울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작성의 단추 눌러서 테이블 불러오고, 자격 테이블 불러오고, 자격 테이블 안에 있는 필드 중에서 자격 코드와 자격 명칭을 드래그해서 그렇죠, 옮겨 놓으면 되는 거죠.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그렇죠, 작성의 단추를 이용해서 직접 테이블을 열어서 필드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 자, 그 다음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할 것. 자, 기본적으로 필드들은 그렇죠,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 형태로. 자, 콤보 상자로 변경하는 방법은 그렇죠, 필드 속성의 조회 탭. 우리가 앞서서 테이블 작업할 때 어때요? 각각의 속성들은 일반 탭에서 작업했던 거예요. 자, 조회 속성 설정할 때는 조회 탭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표시 항목을 그렇죠, 기본적으로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걸 콤보 상자 형태로 변경하면 콤보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지금 아래쪽에 나오는 이와 같은 속성들을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콤보 상자로 변경했을 때. 자, 우선 이와 같이 콤보 상자로 변경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 필드에는 자격 코드가 저장되도록 설정할 것. 바운드열을 설정한 건데, 자, 지금 자격 코드 필드에는 몇 개의 필드가 연결되어 있어요? 두 개의 필드가 연결되어 있죠. 자, 두 개의 필드가 연결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값을 저장할 것이다 라는 그걸 설정할 게 바운드열이에요. 그에 대한 조건이 두 번째 제시된 거고요. 자, 여기서는 자, 지금 이 접수 테이블의 자격 코드 필드에는 자격 코드가 저장되도록, 여기서 얘기한 자격 코드는 뭐예요? 자격 테이블에 있는 자격 코드죠. 자, 우리가 앞에서 갖고 올 때 자격 테이블을 자격 코드, 자격 명칭 이와 같이 순서대로 갖고 와야 됩니다. 자격 코드가 먼저 표시가 되고 그 다음 자격 명칭이 이어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때 자격 코드는 첫 번째죠. 자격 명칭은 두 번째고 순서상. 그래서 바운드열을 1로 지정하면 돼요. 왜? 자격 코드가 저장될 거니까. 그럼 자격 명칭이 저장될 경우는 그렇죠, 바운드열을 2로 지정하면 되는 거죠. 가져오는 순서상 그게 번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격 코드일 경우는 1이라고, 자격 명칭일 경우는 2라고 뭘
바운드열을 지정한다는 것. 자, 그 다음 열 너비. 그렇죠. 바운드열 속성 좀 이해한 거죠. 바운드열 속성을 1로 지정한다. 왜? 순서상 자격 코드가 첫 번째고 자격 명칭이 두 번째니까 저장되는 게 자격 코드이기 때문에 바운드열을 1로 지정한다는 것. 자, 그 다음 열 너비는 각각 1cm, 5cm로 설정할 것. 자, 단위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죠. 자, 이와 같이 열 너비 속성에 1, 세미콜론 5 이와 같이 각 열을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고 단위 생략하고 숫자값만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단위 센티미터는 붙는다는 것. 자, 열 너비 속성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목록 너비. 마찬가지로 목록 너비도 숫자값만 입력하면 되는 거죠. 단위는 굳이 입력할 필요 없어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력된다는 것. 자, 이와 같이 목록 너비는 숫자만 입력해도 된다는 것. 자, 그리고 문제 제시가 되지 않았지만 열 개수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 열 개수는 1로 돼 있어요. 자, 근데 가져오는 필드가 몇 개예요? 2개죠. 자, 문제엔 제시되지 않았지만은 열 개수는 수험생이 판단해서 가져오는 열의 개수를 보고 자격 테이블에 자격 코드와 자격 명칭 2개의 필드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열 개수는 2로 지정해야 된다는 거. 문제 제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열 개수는 반드시 수험생이 판단해서 지정해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게끔 조회 속성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회 속성을 설정할 테이블이 접수 테이블이네요.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자, 작업할 필드가 자격 코드 여기 있네요. 자, 필드에는 일반 탭과 조회 탭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서 문제 1번 테이블 완성에서는 일반 탭의 속성들을 설정했었죠. 자, 이번엔 조회 탭. 자, 컨트롤 표시가 어때요? 기본적으로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죠. 목록 단추 클릭해서 컨버 상자로 변경하면 그렇죠. 컨버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속성들이 발휘되는 거죠. 자, 앞서서 행원본. 자, 자격 테이블에 있는 2개의 필드. 자, 이 행원본 필드에 직접 그렇죠. SQL을 입력해도 돼요. 하지만 작성이나 진행이 된다는 것. 자, 우리가 불러올 필드, 연결할 필드가 테이블이었죠. 그래서 행원본 유형은 테이블 쿼리 기본값을 그대로 둡니다. 자, 행원본 오른쪽 끝에 있는 점점점 목록 단추 옆에 있는 작성의 단추를 클릭하면 그렇죠. 테이블 표시 대상자가 표시가 되죠. 자, 불러올 테이블은 자격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거나 클릭 후 추가, 닫기. 자, 우리 2개의 필드를 불러올 거죠. 자, 순서대로 우리가 연결해야 돼요. 첫 번째 자격 코드 드래그, 두 번째 자격 명칭 드래그하거나 혹은 더블 클릭. 자, 첫 번째가 자격 코드, 두 번째가 자격 명칭.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순서에 맞게끔 그죠? 연결했으면 닫고 업데이트 대화 상자에서 얘를 누르면 이와 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점 앞에는 테이블이에요. 자, 이건 생략도 가능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셀렉트 자격 코드, 콤마 자격 명칭 from 자격이라고 입력해도 된다는 거. 자, 바운드열 앞서 얘기했었죠. 자, 이 필드에는 뭐가 저장되도록 한다? 자격 코드가 저장되도록 한다. 그래서 1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격 명칭이 저장되게 하려면 이걸 2로 지정하면 되겠죠. 자, 여기선 1로 그대로 기본값을 두면 되겠고요. 자, 열 개수. 기본값이 1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는 2개의 필드를 연결하기 때문에 열 개수를 2로 지정을 해야 한다는 것.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험생이 판단해서 지정해야 한다는 것. 자, 그 다음 열 이름은 조건이 없었고요. 열 너비. 열 너비는 1cm와 5cm 각각을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단위 없이 숫자만 입력하면 이와 같이 단위가 자동으로 지정된다는 것. 자, 이어서 목록 너비였죠. 목록 너비도 6cm를 숫자만 입력해서 단위는 자동으로 붙는 거죠. 자, 콤보 상자 변경했고요. 행 원본 지정했고요. 바운드열, 열 개수, 열 너비, 목록 너비. 자, 모두 지정을 했습니다. 자, 닫고 저장하고. 자, 한번 볼까요? 자, 실제 시험에서는 내가 작업을 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문제를 먼저 꼼꼼히 읽고 그 다음 작업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연습을 평상시에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실제 시험장 가서는 좀 당황하고 시간도 좀 빨리 가고 우선은 시간적 여유가 많지가 않아요. 작업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확인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것이니까 자격 코드 여기 있네요. 자, 이와 같이
자격 코드와 자격 명칭이 연결된 거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시험 과목 테이블에 있는 자격 코드 필드는 자격 테이블에 있는 자격 코드 필드를 참조하며, 자, 누가 누굴 참조하는 거죠? 시험 과목 테이블에 있는 자격 코드 필드가 자격 테이블에 있는 자격 코드 필드를 참조하는 거네요. 자, 이렇게 참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본키예요? 자격 테이블에 있는 자격 코드가 기본키죠. 1에 해당하는. 시험 과목 테이블에 있는 자격 코드는 외래키, M에 해당하는 외래키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기본키와 외래키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주어진 문제를 보고, 조건을 보고 어떠한 속성을 어떻게 설정하는 건지만 명확히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의 흐름상 파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M 대 1의 관계인 거죠. 자, 보면 테이블 간의 관계는 M 대 1이다. 왜? 앞쪽이 참조하는 외래키, 뒤가 참조되는 기본키라는 것. 자, 다음과 같이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시오. 자, 중요한 건 아래쪽 속성이죠. 속성에 관한 지상. 자, 그 다음 중요 표시가 있네요. XS 파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관계는 수정하지 마시오. 자, 이러한 조건이 없다고 해도 절대로 이미 설정되어 있는 관계는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안 됩니다. 기존 데이터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점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지상이 없다고 해도 절대로 이미 설정되어 있는 관계는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지상들 볼게요. 자, 이 제시된 세 개의 속성들. 자, 관계 설정 대화상자, 관계 편입 대화상자에서 우리가 설정할 속성이 세 개가 있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그 다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그 다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자, 이 세 개의 속성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을 보고서 자, 그 속성들을 설정하라는 건지 설정하지 말라는 건지, 다시 말해서 체크를 하라는 건지 체크하지 말라는 건지만 파악해서 그대로 지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자, 유지되도록이니까 어때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왜? 유지가 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유지되지 않도록이면 체크를 하지 않는 건데 유지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체크해야지만이 아래쪽 두 개가 활성화가 돼요. 체크를 안 하면 비활성화가 돼서 선택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는 항상 체크를 하도록 문제가 나왔다는 것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옵션, 첫 번째 속성은 체크를 하는 걸로 우리가 파악이 됐고요. 두 번째, 자, 그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는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 자,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참조되는 필드 값, 즉 1, 기본 테이블에 있는 값이 변경되면, 자, 이를 참조하는, 즉 관련 필드, 이 참조하는 필드, 시험 과목 자격 코드죠. 자,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되도록이니까 어때요? 관련 필드 모드 업데이트가 되도록 체크를 하는 거죠. 변경되지 않도록이면 체크하면 안 되지만 변경되도록이니까 체크를 해야겠죠. 자, 유지되도록, 변경되도록 이건 체크한다는 것. 유지되지 않도록, 변경되지 않도록, 삭제할 수 없도록 이건 체크 안 하는 거고, 되도록, 하도록 이거는 체크를 한다는 것. 자, 두 번째 옵션 관련 필드 모드 업데이트는 체크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자, 삭제할 수 있도록 아닙니다. 삭제할 수 없도록. 그러면 체크를 안 하는 거죠. 자,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예요? 그죠?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체크 안 하는 거죠. 결국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는 체크를 하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실제 체크하고 안 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럼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관계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베이스 도구 탭에서 관계를 클릭해야겠죠. 자, 이와 같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관계는 그렇죠.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안 된다는 것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작업할 테이블이 하나가 더 있죠. 지금 시험 과목 테이블이 없네요. 자격 테이블이 여기 있는데, 자, 빈 공간 오른쪽 버튼 테이블 표시. 자, 불러올 테이블이 시험 과목이죠. 더블 클릭, 닫기. 자, 관련된 필드가 뭐예요? 자격 코드죠. 자, 여기도 자격 코드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자, 어느 쪽에서 들어가야 되는 관계 없습니다.
자, 한쪽에서 들어오게 해서 다른 쪽 해당 필드 위에서 마우스를 놓으면 이와 같이 관계 편집 대화상자가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앞서서 확인했던 것.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는 체크를 하라고 그랬죠.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도 체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파악을 했죠. 자, 이게 다예요.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 제시된 문제를 보고서 어떤 항목을 체크하는 건지 체크하지 않는 건지 자, 그것만 파악한 다음에 그대로 지정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만들기. 자, 닫고 저장. 자, 어렵지 않죠? 자, 문제 1번과 관련된 세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